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트넘과 풀럼의 EFL컵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바로 히샬리송의 활약입니다. 이번 경기는 히샬리송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경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히샬리송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토트넘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뭔가 모우라와의 어떤 브라질리언 듀오가 좀 예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원수와도 같았던 로메로와의 화해 장면이 토트넘 팬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죠. 모우라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잡히는데, 근데 현재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의 입지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재 새로운 공격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브레난 존슨에 대한 이야기죠. 브레난 존슨을 토트넘이 지금 5천만 파운드에 데려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5천만 파운드를 쓰는 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대체할 의도가 있는 영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 현재 이 브레난 존슨이라는 선수를 토트넘이 굉장히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첼시가 아니라 토트넘에 입단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즘 토트넘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맨유로 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브레난 존슨의 토트넘 이적이 일단 거의 완료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 브레난 존슨이라는 선수가 브렌트포드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제시한 금액은 4,300만 파운드인데 꽤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지 않겠다고 했고, 여튼 브레난 존슨이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떠날 수 있다는 소식, 맨유로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일단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히샬리송은 일단 다가오는 풀럼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이비에르처럼 팔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호이비에르는 이제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 것이고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맨유로 가고 싶으면 열심히 뛰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샬리송이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뛰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브레난 존슨한테, 새로 오게 될 브레난 존슨한테 자신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외신에서는 이번 경기 손흥민의 자리에서 솔로몬이나 페리시치가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히샬리송이 완탑으로 일단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상대하는 풀럼이라는 팀이 일단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20번의 경기, 토트넘과의 20번의 경기에서 단 2번 이겼다. 그러니까 풀럼의 성적이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안 좋고, 특히 풀럼을 상대로 토트넘은 이미 지난 3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진 경기, 풀럼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진 경기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어차피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히샬리송이 살아나느냐 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히샬리송을 좀 살려주려고 출전시키는 거냐, 히샬리송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출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히샬리송을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추구를 돕기 위해서 그를 출전시키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그를 넣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넣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안 넣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히샬리송이 이번 경기에 만약에 뛰었을 때 못 이기겠다 싶으면 히샬리송을 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히샬리송은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건 자신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기는 걸 사랑한다. 뭐든 상관없다. 나는 이기는 걸 사랑하고 선수들은 그걸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쟁심, 경쟁심, 꼭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게 컵 경기가 됐건 아니면 주차장에서 축구를 하고 아니면 옥탑에서 축구를 하는 그게 됐건 상관없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일단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또 한 명의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히샬리송과 손흥민은 일단 다르죠. 지난 시즌 손흥민이 넣은 골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손흥민은 둘 중 하나입니다.
먼 거리에서 원더골을 꽂아넣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직선적인 침투를 통해서 이 상대방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이 경기도 그랬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손흥민이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이 경기도 그랬고 아니면 해리케인이 이렇게 패스를 줘서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기가 됐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직선적인 런을 보여줬고 타이밍을 맞춘 런을 보여줬죠. 그런데 히샬리송이 일단 이번 체제에서 이런 게 불가능한 이유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압박을 많이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앞쪽에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뛸 때처럼 이렇게 직선적인 뭐 경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일단 히샬리송이 손흥민만큼 빠르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을 분석하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 셀틱의 쿄고가 보여줬던 모습을 히샬리송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샬리송이 오히려 옵사이드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공격을 전개할 때 직접적으로 히샬리송한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공이 히샬리송한테 직접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사이드로 빠졌다가 히샬리송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옵사이드 포지션에 있으면은 수비수들은 이 선수 없는 셈 칩니다. 뭐야, 쟤 왜 저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 자, 공이 사이드로 전개가 되고 이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중간에 있는 쿄고를 봅니다. 근데 쿄고는 이미 옵사이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비수들보다 좀 더 앞선 상황이 있죠. 하지만 자, 옵사이드 룰을 보면은 어차피 이 선수가 공을 찰 때 이 선수보다 앞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윙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쿄고는 옵사이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쿄고가 앞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데 이 공이 어디로 전개될까요? 네, 측면으로 전개가 되겠죠. 측면으로 전개가 되면 이 공이 중간으로 들어올 때 쿄고는 온사이드 포지션입니다. 아니, 이 선수가 옵사이드니까 안 막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수비수들 다 이제 직무유기를 한 거죠. 원래 같이 뛰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데 이 선수의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커브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상대방 선수들이 쟤 옵사이드니까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커브런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들어온다면은 그럼 이 공을 따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선수들이라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쿄고라는 선수가 어쨌건 셀틱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격수 역할을 했는데 히샬리송이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윙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이 뒤에 서 있는 선수가 사실은 옵사이드라서 선수들의 무시를 당한다고 하지만 이 수비수들은 저 뒤에 공격수 있는데 계속 신경이 거슬리거든요. 실제로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있을 때 메시가 굉장히 자주 보여주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처럼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은 이상 맨 앞쪽에 있었다가 다른 선수들에게 공이 갔을 때 그때 옵사이드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을 메시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여하튼 이번 경기 히샬리송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에게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왜냐면 히샬리송이 제대로 못하면 손흥민이 이 자리에서 뛰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히샬리송의 경기력이 좀 올라온다면은 손흥민이 그토록 바라던 이 공격 포인트가 드디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히샬리송과의 연계가 사실은 손흥민의 어떤 골 아니면 어시스트와 연관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이 과연 뛸지 안 뛸지도 지켜봐야겠지만 히샬리송이 제발 좀 팀에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트넘에 새로 오는 브래넌 존슨이라는 선수 토트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데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브래넌 존슨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자리가 되려면은 두 선수가 좀 선의의 경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좀 행복하게 이번 시즌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 어쨌건 좀 좋은 관계로 알려져 있고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굉장히 챙겨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좀 상호작용을 해야 손흥민 선수도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인 풀럼전 히샬리송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